안녕하십니까. 동호NCTV 최정현입니다. 오늘도 우리 회사 소방감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임성수 상무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성수입니다. 저 상무님, 오늘은 소방감리 제도에 대해서 네.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 소방감리 제도가 최근에 좀 변화가 좀 있다, 이런 뉴스도 기사도 한번 봤고, 소방감리 제도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작년인가? 국회에도 한번 다녀오셨다고요. 한국소방기사의 부회장 자격으로 작년 12월 국회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세미나에서 이야기된 우리 소방감리 제도의 향후 변경이 예상되는 내용과 그리고 기존 소방감리 제도 변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소방감리가 네.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게? 93년 12월 27일 우리가 소방법에 소방시설의 감리업 등록에 관한 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때 다만 동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서는 1995년 1월에 소방감리 제도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95년에. 예. 예담인데 저는 1995년 소방법에 의한 소방감리 제도가 생길 때부터 지금 현재 32년째 소방감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감리가 적성에 맞으신 모양입니다. 자, 우리가 94년도에 이제 보면 건설공사의 이제 책임감리 제도, 그게 이제 시작됐죠, 그죠? 다들 비슷한 시기에 이게 감리가 좀 강화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1990년대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로 건축을 비롯한 전체적으로 다른 공정들도 어떤 비슷한 시기에 감리 제도의 어떤 필요성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우리 원조 소방 감리원을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모든 공사가 다 이제 소방감리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이 소방감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소방감리 대상은 우리가 소방공사법 제10조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어떤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소방감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방공사 감리는 상주공사 감리하고 일반공사 감리로 구분이 되는데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일반 건축물이라든지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으로도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주공사 감리에 해당되고 이런 상주공사 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어떤 공사는 일반공사 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건진법 관공사 있잖아요. 보통 연면적 10,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보통 일반 공사 감리라는 얘기다, 그죠? 근데 일반 공사 감리가 이 용어가 좀 약간 좀 생소한데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소방법에서는 상주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주 1회 현장에 배치가 되어서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비상주 감리를 일반 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배치표 보니까 항상 주 1회 이렇게 비군 안에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왜 소방은 주 1회 오나 이게 좀 약간 의아했는데 이게 우리가 공사법에 나옵니다. 일단 소방법에 이제 주 1회로 밀수돼 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건축 공사에서 보통 우리 비상주 감리, 또 기술 지원 감리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인가요, 이게? 아니요. 우리가 이게 비상주 감리라고 해서 타 분야처럼 어떤 기술 지원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건축도 하고 모든 서류 업무를 진행하는 그야말로 담당 감리원입니다. 담당 감리원인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간다. 그러다 보니까 주 1회 현장에 가서 어떤 다른 상주 감리원하고 동일하게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했는 일을 다 처리하시니까 힘드시겠더라고 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방감리 제도의 이제 변천사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 좀 지금까지 이제 기간이 만 30년 정도 됐으니까 변경사항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간단히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예전 법령들의 어떤 변경 날짜들 같은 거 이런 거 찾는데 제가 조금 고생을 했는데 혹시 이게 제가 이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 날짜가 조금 오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이 날짜에 별로 관심 없어요. 현재 이제 어떤 게 있는가 이게 이제 대충 그때쯤에 변경되었다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이제 첫 번째가 공동주택 상주감리 제도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사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의 반포 주공같이 5천 세대가 넘는 현장도 비상조 소방감리 대상이었습니다. 이게 5천 세대 뭐 한 명 정도 한다. 뭐 지금 하면 지금 건축 감리는 거기 뭐 한 거의 한 100명 되나? 하여튼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 소방 감리가 한 명 있으면 그게 완전 거의 감리 기능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근데 지금 그 주택법 현장 보면은 그 소방 감리가 항상 상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언제부터 이게 상주를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2004년도 5월 30일 어떤 기존 소방법이 폐지되고 지금 현행 소방 4분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하층을 포함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상주 감리 제도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럼 이게 그 상주 공사 감리가 예. 그 공동주택일 때 이제 아까 뭐 16층 이상으로서 이제 500세대 둘 다 만족해야 된다 이 말씀이잖아요. 둘 다 그죠? 엔드. 예. 그럼 만약에 16층이 안 되고 아까 이제 반포 같이 만약 반포가 16층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게 5천 세대 이렇게 돼도 비상주 감리를 해야 된다. 한 명이. 네, 맞습니다. 이게 16층 미만 공동주택은 무조건 일반감리 대상인데 반대로 우리가 초고층인데도 500세대가 안 되는 경우도 일반감리 대상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제가 지상 25층에 5개 동에 475세대인데 500세대가 아니라고 비상주로 업무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 그 보조감리 제도 뭐 이런 이야기다, 그죠? 계속 이야기되는 우리 서울 반포주공 같은 5천 세대가 넘는 현장도 소방감리 한 명이 혼자서 전체를 담당했습니다. 예전에. 예. 그럼 이 반포주공에 보면 이제 동수가 한 50동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그 상주감리 한 명이 담당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거의 뭐 신의 영역이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감리제도가 그렇죠. 뭐 처음에 당장 이제 그 건축주 비용 부담이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뭐 그런 계속 이제 변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건축사법 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건축사들 그 비상주로 이렇게 혼자 나간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같고 하지만 이제 우리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이용 시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건진법으로 이제 인원을 배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원이 꽤 많죠. 이런 게 보면 소방은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 1월 22일 날 소방공사법 시행령 별표사에 소방감리 그 중에서 상주감리 현장만은 소방 책임감리원 1인에 보조감리원 1인 이상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때 보조감리원은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만 기존 1인뿐만 아니라 10만 제곱미터마다 1인을 추가로 또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만 제곱미터까지는 2명. 2명이고 만약 22만 되면 3명이죠. 한 명 더 추가가 됩니다. 30만까지는 3명. 40만까지는 4명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우리 건축공사는 보통 이제 공사비 따라가지고 아마 이렇게 배치가 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약간 다르다, 그죠? 저희들은 오직 면적이 늘어나야 됩니다. 공사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이 최근에 보면 이제 수도권 쪽에 뭐 그 공사비도 많이 오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공사비 자체가 이제 감리비 엄청 커졌거든요. 그럼 소방은 똑같겠네요. 그렇죠. 아쉽죠. 그렇죠. 뭐 하여튼 뭐 그 소방 그 감리 그 업을 하시는 대표께서는 상당히 좀 아쉽겠습니다. 자, 자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보조감리 제도가 이 공동주택이나 이제 그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이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게.
예, 당연히 공동주택이나 일반 건축물이나 기준이 동일한데 연면적 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추가 배치가 됩니다. 또 참고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상주감리 소방 대상물에만 보조감리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인 어떤 일반 소방감리 현장은 무조건 1인 혼자서 감리 업무를 담당해야 됩니다. 아니 일반은 한 명이고 그러니까 그 상주감리는 대부분 2명? 네, 그렇죠. 우리가 상주감리는, 20만 미만인 건물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의 현장은 2명이 배치된다. 2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세 번째가 우리 공동주택 소방감리 PQ 제도인데 그 PQ라고 하면 이제 사전 자격 심사, 적격 심사 이런 것 같은데 심사. 예. 그 입찰로 선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는 LH 등 강급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어떤 민간 공동주택은 소방감리 업체하고 발주처가 일반적으로 최저가 수의 계약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 얼마 전까지 우리 회사에서도 보면 전기, 통신, 소방, 아파트 이제 수주할 때 수의 계약이 몇 건 있었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있었죠. 이 수의 계약을 하면은 아무래도 그죠? 이 좀 저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비싸면 안 해주니까. 그렇죠. 또 수주하려면 또 건축주나 이제 시행사 요구를 이제 막 좀 들어주려고 하면은 뭔가 좀 부실해진다, 그죠?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당연히 시행사의 어떤 요구 조건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 사례가 우리 부산 반야트리 화재 사고인데, 건축물이 준공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방감리는 어떤 발주처 요구에 따라서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제출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월 15일 소방시설공사가 해가지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PQ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PQ 제도에 의한 소방감리 계약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발주처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또한 소방감리비가 이게 현실화되어가지고 소방기술인들의 처우 개선도 가능함에 따라서 어떤 금전적인 어떤 유혹에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요새 감리원들 얼마 청렴한데 무슨 아니, 금전적인 유혹이 어디 있어요 요새? 일부에서 있다고 봐요. 예전에 그랬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소방감리 제도에 대해서 6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정리해 보면은 일단 우리 공동주택 상주감리 제도는 연면적 3만 제곱 이상, 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하층 포함해서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당 이상 경우에 상주감리가 있다. 그리고 이제 보조감리는 이제 20만 제곱 미만에서는 한 명. 그리고 이제 20만 이상일 때 10만 제곱 추가 한 명씩 추가된다. 이런 말이고, 공동주택 소방감리 PQ 제도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 소방감리 제도에 관해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